안녕하세요. 중수들입니다. 재료와 차트로 보는 주가 흐름 분석. 오늘은 일단 종합지수부터 좀 확인을 하고요. 금요일날, 목요일날도 지수 확인을 했었죠. 이제 꾸준하게 다시 시장이 상승의 기조로 돌아서서 신고가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지수에 대해서 제가 아는 부분을 좀 더 알려드릴 수 있도록 좀 시간을 할애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금요일 날이었나요? 토요일 날이었나? 금요일 날 말씀드렸을 때 일단 1차 지지선은 지지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내려올 때까지 다 내려 앉았다라는 거고, 여기 906포인트까지는 열려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뭐 이 자리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큰 추세가 변하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큰 추세는 변하지 않고, 이제는 박스권 혹은 뭐 상승의 부분이 남아 있는 모습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금요일날 3% 정도가 하락을 했고 오늘 3% 정도가 상승을 했어요. 하지만 당연히 위에서 100원에서 50원이 가는 건 마이너스 50%지만 50원에서 100원으로 올라오는 건 100%의 상승률이 필요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게끔 빠진 만큼 올라오긴 했지만 이 폭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도 일단 기술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부분까지는 다 올라왔고 좀 더 힘을 내서 오늘 962포인트를 확인하는 그림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끝났어요. 그러면서 오늘 코스닥은 3.04% 상승을 했고 코스피는 2.7% 정도 상승을 했는데, 사실 오전부터 흐름을 보면요,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좀 강하게 올라왔어요. 뭐 가볍다라고도 볼 수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기존의 흐름 자체가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 하락을 기점으로 코스닥이 조금 더 빠르게 올라오면서 이 코스피와 코스닥의 키 맞추기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없잖아 있거든요. 제가 또 개인 투자자고 코스닥 쪽을 많이 매매를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편애가 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키 맞추기는 좀 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시작은 코스닥이 강했지만 후장으로 갈수록 코스피가 좀 더 강하게 올라왔어요. 왜? 코스피는 시작 가벼우니까 빠르게 치고 올렸는데 버티는 힘이 없어요. 버티는 힘이 없다라는 건 뭐? 호가창이 얇다. 그만큼 시총이 낮은 애들이 많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오전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거를 공중에서 버티게 할 수 있는 힘이 딸린다라는 거. 힘이 딸린다라는 거고, 그에 반해서 코스피는 시총이 높고 이 호가창이 두툼하다 보니까 슬금슬금 초장에는 달리기 시합을 하면 코스닥이 빠르게 막 치고 나가고, 얘는 페이스 조절하면서 천천히 가다가 코스닥은 여기서 주저앉아서 빵이랑 우유를 처먹은 거예요. 그리고 얘는 꾸준하게 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끝나는 결승점 시간에는 비등비등하게 만났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림이었어요 오늘은. 그죠? 좀 아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인 건데, 그러면서 코스피는 2.7% 정도 상승을 했고요. 1차적인 건 어차피 코스피는 제가 그래도 2920에서 2900포인트까지 열려있는 자리인 거고, 많이 밀린다 하더라도 281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전체적인 큰 흐름은 깨지지 않는다. 대신 요 자리까지 내려오게 되면 그만큼 뭐다? 올라갈 때 또 한 번 신고가를 갱신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든 아니면 약간의 무리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런 자리까지는 내려가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에서 일단 지지는 나왔고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왔지만 아쉬운 거는 거래량이 금요일보다 적어요. 월요일이 투심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둘 다 거래량이 적다. 즉 거래량이 적게 올라온 요 자리는 내일 한 번 더 거래가 터지면서 양봉이 뽑아내지지 않는 이상은 이 저점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온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그림인 거예요. 그렇다면 코스닥은 지금의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반등해서 올라오는 자리는 975포인트 정도가 되는 거고요. 완전히 추세가 변경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975포인트 정도가 되는 거고, 내일 상승할 거냐 하락할 거냐 혹은 이번 주 조금 더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은 어디? 962포인트에서 5포인트 사이를 넘어서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일단은 한 번은 더 상승을 할 수 있어 라는 포지션만 잡아놓은 거예요. 오늘은 왜? 기존에 여기 고점 자리를 넘어서줬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자리를 넘어서 약간의 몸통을 만들어 놨다. 그렇다면 내일 한 번 더 이 위에 962에서 965포인트를 도전하는 그림이 나올 거고, 대신에 내일 조금 애매할 수 있는 자리는 차라리 내일 갭이 떠버리면 상관이 없는데요. 갭이 안 뜨는 갭이 안 뜨는 그림이라면 내일은 5일선이 밑으로 누르는 자리예요. 그렇다면 시가가 갭이 뜨지 않는 한 올라오면서 5일선의 저항을 맞고 내일은 음봉을 한번 뽑아낼 수도 있는 자리다. 음봉을 한번 뽑아낼 수 있는 자리다 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림인 거고, 그런 음봉이 내려오면서 이 940포인트 정도에서는 밑꼬리를 달고 올라갈 확률, 혹은 945에서 940포인트 이 선에선 밑꼬리를 잡고 올라올 확률은 분명히 있다. 만약에 밀린다면. 그렇지 않고 올라서서 965포인트를 밟고 지지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970포인트까지는 내일 한 차례 쏠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그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모습이에요. 주봉도 그렇고 뭐 월봉이야 한 달 기준이니까 아직 5일선도 닿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지금의 이 자리에서 만약에 이번 달 5일선을 못 밟았죠. 그죠? 그렇다면 이번 달 얘가 눌러서 5일선을 밟고 반등하는 모습의 그림이 나타나 줄 거냐. 그게 아니면 다음 달 이번 달 어느 정도 물량을 쌓아주는 그림, 혹은 다음 달 시초부터 강하게 튀는 그림이 나오면 뭐한다? 5일선을 끌어당긴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밑에 있는 이 자리에 5일선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갭이 떨어져 있지만 이번 달 슈팅이 강하게 한번 올라오거나 다음 달 시초에 강하게 뭐 갭을 띄워서 쳐 올린다면 지금의 이 5일선이 채지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왜? 움직이니까. 요런 그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지금 5일선을 우리가 마중 나가서 안 만나더라도 얘는 만나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보고 싶은데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모습이고요. 왜냐면 오늘 이 주체 매수세들이 좀 잘 들어왔어요. 코스피는 1300억 그리고 6,900억 양매수가 들어왔고, 또 그에 반해서 코스닥도 3,600억 맞죠? 1,700억이 들어왔어요. 기관은 참 오랜만에 매수가 들어왔어요. 외국인도 마찬가지지만 최근 들어서 기관하고 외국인의 이 양매수가 좀 많이 이 코스닥은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기존에는 맨날 이 외인들만 기어 들어오다가
그죠? 여기 꾸준하게 팔았잖아요. 들어오다가 최근에 들어오는 흐름을 보면 같이 들어와요. 같이 들어오기는 양이 다를 뿐이지. 살 때 같이 사고 팔 때 같이 팔고 또 살 때 같이 사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건데, 근데 3,600억이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산 그림이거든요. 이 이상을 산 적이 없어요. 그죠? 많이 샀다. 많이 샀다라는 건, 얘네들도 지금의 자리에서 누르면 종목에 따라 다르지만 어느 정도 비차익 손익이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이지만, 이 물량을 가지고 현재는 대외적으로 알려진 거는 공매도가 금지가 돼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지들끼리 다 하고 있지만 공매도가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오늘 들어왔던 물량을 가지고 주가를 누르면서 지들 물량을 더 채울 수 있는 그림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물량이 많이 들어오면 그 다음날 매도세가 좀 나왔다 라고 보셔야 돼요. 왜? 오늘 같은 날 보면요, 윗꼬리가 거의 없어요. 얘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그렇다면 오늘 들어왔던 물량의 매도세가 오늘 나온 거는 거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네가 내일이냐 모레냐 급해냐,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많이 들어왔으니까 내일도 많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들어온 물량을 정리하는 부분을 만들어 주면서 주가를 올릴 확률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코스피 같은 경우도 내일 이 3,000포인트를 지지하는지만 체크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3,000포인트에서 지지하는지, 그러면 여기서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그림을 좀 만들어 주는지만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위로 올라가는 자리는 내일이죠. 당장 내일 3,080포인트 위로 올라타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자리를 못 넘기면 한 번은 눌릴 수 있다. 단기적으로 박스권 혹은 조정을 한 번 더, 저점 테스트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3,080포인트를 넘기면 3,100포인트 3,100에서 3,120 정도까지는 한 번 더 올라온다라는 거고, 전체적으로 추세가 변경될 수 있는 자리는 3,120을 넘기는 자리예요. 확실한 거는 3,140포인트인 거고, 3,120만 넘겨도 크게 문제될 만한 자리는 아니다. 대신 윗꼬리는 짧아야 된다라는 거고, 월봉의 기준으로 보면 고점에서 윗꼬리가 강하게 나왔지만 시가 자체를 밑에서 시작하지 않고 위에서 시작했지만 내려오면서 말씀드렸죠?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이 지지가 될 확률이 높다고. 그죠? 그런 자리가 2,925로 봤는데 한 번 더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당겼으니까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이 올라온다라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자리를 밟고 튀는 그림처럼 보이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차트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만들어 놓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이제 윗꼬리를 잡아먹으러 가는 자리인 거고, 그런 윗꼬리를 몸통 고점 거기에 대한 중간값을 하면 그게 한 3,120포인트 정도가 나와요. 그죠? 이 자리를 넘어야만이 추세적으로 한 번 더 고점 혹은 신고가를 올라탈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림이에요.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코스피는 조금 쉬워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왜냐면 계속 양봉만 뽑아내는 그림이라, 그리고 거래가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주가를 올려놓더라도 고점 갱신을 못하면 한 번은 조정은 분명히 받아야 돼요. 얘는 그렇지 않을 거면 거래량을 잔뜩 채우든, 아니면 정말 적은 거래량으로 주가를 한번 쌓아놓고 그 다음 달에 강하게 거래량을 뽑아내야 돼요. 그래야 한 번 더 봐요. 그에 반해서 코스닥은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거래도 꽤 터졌고, 그럼 이런 자리에서 적은 거래량으로 한 차례 땡겨놓고, 어차피 이번 달 쉬는 날이 많잖아요. 설 연휴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가 적을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에요. 적은 거래량을 한번 땡겨놓고 그 다음에 한번 빵 쏘면서
거래량을 땡겨주는 그림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보셔도 될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보시고 이번 주든 앞으로의 방향을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이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으로 들어와서 오늘은 휴머니젠 관련된 종목을 생각을 했고요. 선택을 했고, 그러기 전에 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어떻게 보면 지수 반대 종목이죠. 어제 방향을 올려놓고 오늘 볼린저 밴드 상단을 맞고 일단 눌렀어요. 누르긴 했지만 지금 당장으로 얘가 이제 끝났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그림은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1970원을 장기적으로는 이탈하면 안 되는 그림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얘가 이 자리네요. 204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뭐한다? 박스 치든 아니면 한 번은 더 튈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어디까지? 요런 자리까지는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요런 자리까지. 그 전에 일단 2,400원이 한 차례 저항, 2,400원 뚫으면 2,700원에 2,8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확률은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눌리지 않으면. 웬만하면 2,100원 밑으로 종가가 형성되고 끝나면 끝날수록 뭐다? 시장에는 더 안정적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월봉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일봉하고 주봉은 조금 애매한 자리 잡았죠. 주봉은 11선, 5일선 사이에 껴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11선에서 맞고 5일선에서 지지를 받는 자리인 건데 이 5일선이 꺾어서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 꺾으려고 하는 자리거든요. 아직은 밑으로 하향이죠. 그럼 여기서 그냥 눌러버려도 이상하지 않은 그림이긴 해요. 하지만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는 꼭 인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런 기준 중에 하나가 저번 주에 거래가 좀 많이 터졌기 때문에 얘는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아까 2,040원 정도 말씀드렸죠. 2,030원 정도 나오네요.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고, 월봉으로 보면 지금의 월봉의 모양으로 밑꼬리를 달고 올라왔지만 음봉의 버터플라이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보면 바닥은 잡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인 건데, 시가 자체를 위로 시작하지 않고 밑에서 시작했다라는 건 한 번 더 누르면서 저점을 확인할 수 있는 확률이 나온다. 즉, 이 저점 1875원을 이탈할 거냐 안 할 거냐 한 번 더 확인하고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간은 좀 있다라는 관점으로 봐도 돼요. 왜? 한 번 눌렀다가 다시 자리 잡으면서 양봉으로 이번 달을 마감을 할 거냐, 요런 그림을 만들어낼 거냐, 아니면 그냥 현재의 자리에서 횡보하면서 그냥 요런 그림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요런 그림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 달 초까지는 조금 더 기대해 볼 그러니까 시장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요런 그림으로 만들어낸다면 조금 애매할 수 있겠죠. 시장에 투자하기도 인버스에 확인하기도 애매한 자리다. 왜? 아직은 5일선, 2평선, 단기평선이 누르는 자리다. 누르는 자리라면 요런 자리까지 한번 올라오더라도 그 다음 달에는 이 자리에서 맞고 한 번은 저항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섣불리 판단하긴 이르지만 그래도 아직까진 나쁘진 않다, 시장이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종목으로 들어와서 그래도 오늘 NX가 상한가 부분까지 갔다가 밀렸어요. 그쵸? 예전에 사마네트웍스랑 제가 좋게 보는 종목이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어디 있나요? 2월 여기 있네요. 2월 21일 사마네트웍스 NX 좋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 거고, 요런 이 NX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는 분명 아직 남아 있다. 근데 그거를 바로 갈 거냐 아니면
눌렀다 갈 거냐의 기준인 거고, 눌렀다 간다 하더라도 얘는 이 1750원을 이탈하지 않을 확률이 높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모습이고요. 어찌됐든 얘는 한 번은 더 쏜다. 3,000원 정도까지는 무조건 한 번은 갈 수 있는 모습이다. 대신 그게 바로냐 눌렀다 갈 거냐, 그런 관점인 거고, 뭐 사마네트웍스도 제가 말씀드렸죠. 밥그릇만큼 먹는 법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또 다시 올라왔는데, 이제는 한 번 정도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이에요. 왜? 여기서 그만큼 많이 뒹굴뒹굴 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물량을 여기서 매수 매도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올라오면서 나중에 이런 자리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을 만들어 주려고 하거든요. 고점을 갱신했어요. 얘는 기존 고점을 갱신했고, 말씀드렸을 때도 여기에 대한 이 박스권, 큰 박스권은 한번 갈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거에 비해서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자리를 한번 뚫었고, 다시 한번 내려앉으면서 이 박스권 하단 상단으로 들어올 수 있는 모습은 나타날 수 있지만, 그 하락 자체가 이 3,200원대 혹은 많이 밀려야 3,150원 요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 얘는 한 번 더 칠 수 있는 모습을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다. 얘는 한 7,000원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대신 한 번에 막 미친듯이 가진 않겠죠. 그럴 만한 엄청난 이슈가 눈에 들어온, 그러니까 뭐 표면적으로 나타난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미친듯이 그렇게 혼자 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조정을 받고 나면 뭐 한다? 얘는 한 차례 더 상승할 확률은 분명히 있어 보인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이에요. 2,800원까지는 열어놔야 되겠네요. 못해도 2,750원까지 열어놔야 되겠구나. 그 정도까지 열어놔야 되겠네요. 그래도 위로 올라갈 자리는 분명히 나올 수 있는 확률은 분명히 있다. 신규 매수를 말씀드리는 부분은 절대 아니에요. 뭐 들고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내가 정말 대응 매매 가능하신 분, 급등주의 매수 매도가 탁월하신 분들만 이제는 해야 될 자리입니다. 신규 투자자가 해야 될 자리는 이미 넘어왔어요. 말씀드린 이후로 많이 올라왔잖아요. 얘도 그렇고 NX도 그렇고 요런 자리에서 제가 드렸죠. 더 많이 갈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휴머니젠 관련주들이 반등을 했죠. 종근당도 오늘 좀 올라왔죠. 종근당은 이제 트라이 해볼 자리다 라고 말씀드렸고, 올라왔고, 녹십자 랩셀도 그냥 끝난 건 아니고 14만원 부분까지는 한 번 더 확인할 거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 자리 확인하고 이제 눌리는 자리예요. 이제는 더 많이 눌릴 때까지는 안 쳐다볼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KPM테크가 항상 대장인 부분인 거고, 자, 일단은 오늘 뭐 미국의 코로나 치료제 3상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임상 3상이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반등을 했어요. 반등은 했지만 거래량이 강하지 않았고, 그만큼 주가를 엄청난 상승을 시킨 다음에 질질질 흐르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소외됐던 놈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수급이 강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수급을 이용해서 그동안 쳐 누르면서 그러니까 매수했던 외놈들이 좀 물량을 빠져나갔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인 거고요. 자,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 현재 자리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에요. 기존부터 제가 요 자리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죠. 여기 때 한번 얘기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양쪽으로 바닥을 잡으면서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반등이 그렇게 버티진 못했어요. 뭐 그동안 이 주가가 눌리면서 매도세가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시장을 봐도 그렇죠. 주가가 올라올 때 꾸준하게 사던 개인들이 어제 하락했을 때 매수세가 들어온 걸로 표시가 되고, 오늘 반등할 때는 이 개인들이 털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왜 또 떨어질 수도 있고, 잠시 잠깐 급하게 빠지면서 물렸던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올라올 때 팔게 되는 거거든요. 뭐 마찬가지의 그림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실제적으로 이제 상승을 9월 달에 내놓고 지금이 2월 달이면 10월, 11월, 12월, 3개월, 4개월이 지났어요. 대부분 코스닥 종목이 시장에서 소외되고 나서 다시 한 차례 어느 정도 시장에 관심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이에요. 좀 오래 걸리는 거는 12개월, 1년이 걸릴 때도 있고요. 코스닥 기준입니다. 코스피는 2년에서 3년이에요. 한번 시장에서 소외받고 다시 관심이 받으면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시기는, 그렇다면 얘는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고, 고점 대비해서 50% 이상도 당연히 빠졌고, 올라온 만큼 조정도 받았으면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자리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인 거고요. 자, 어찌됐든 저점을 찍고 하락하던 주가가 튀어 오르는 거기 때문에 이 몸통으로 메꾸는 자리는 조금 힘들어요. 항상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대웅이든 대웅제약이든 갭이 떴을 때 내일 아침 일찍부터 상한가 들어가지 않으면 버려라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윗골이 달 거라고.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일단은 거래가 요날보다도 요날이 적게 터졌기 때문에 종가 자체가 요날의 시가에서 마무리가 되고 끝나는 거예요. 왜? 거래가 적으니까. 적으니까. 그리고 이 자리를 넘기지 못했다라는 거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한 번 더 눌릴 수 있다 라고도 볼 수 있겠죠. 왜? 오늘 강하게 뽑아내고 끝나질 않았으니까 한 번 더 눌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자리가 2,540원 부근만 지지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다시 한 차례 2,900원에서 3,000원대 확인하러 온다라는 거고요. 얘는 어찌됐든 3,150원 위로 올려다 놓는 그림이 나와야 몸통으로 나와야 그 이후부터 강하게 거래량 들어오면서 뽑아내는 그림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그림이에요. 주봉도 그렇고 지금의 자리에서 이격도는 줄였고 여기에 대한 이격도가 좀 강하게 남아있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 이 21선을 잡아 돌리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캔들을 빠르게 뽑아내서 나머지 이평들을 잡아 돌리고 21선 내려가던 거를 이렇게 잡아서 바로 올릴 거냐, 그러면 이 이격도는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관점인 거고, 그렇다면 여기서 잘해야 횡보를 해줘야 얘네가 내려서 올라오고 위에 있는 이평이 잡아 돌리는 자리란 말이에요. 대신 잡아 돌리는 자리가 지금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꺾어서 잡아 돌리기 때문에 이 21선이 내려오는 자리에 캔들이 맞으면 뭐한다? 한 번은 눌린다라는 거예요. 거래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럴 거면 지금의 자리에서 웬만하면 빠르게 쳐 올리는 게 차라리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나은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인 거고, 그런 모습을 만들려면 3,150원 위로 올라오는 그림을 만들어 줘야 돼요. 분봉상의 이평선들도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그쵸? 아직은 역배열이죠. 역배열을 잡아가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슈팅은 나오더라도 뭐다? 지키는 흐름은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만큼 거래량이 강하게 안 들어온다라는 부분인 거니까. 왜? 하락하는 추세에서 괜히 올라가다 이번에 못 팔면 나도 물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턴단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분봉을 1차, 2차로 보면 일단 1분봉을 잡아 돌렸죠. 그죠? 1분봉은 이제 정배열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3분봉 정배열, 이제 5분봉 정배열이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그럼 얘는 이제 시작하는 모양이라는 거예요. 정배열을 만들기 위한. 여기서 주가를 하락을 강하게 시키면 뭐다? 1분봉하고 3분봉은 금방 빠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못해도 이
일본을 못 돌릴 거라면 분봉상의 30분봉 혹은 20분봉은 뭐 해야 된다? 정배열의 모습으로는 좀 돌려놔야만이 주가가 강하게 거래량 들어오면서 몸통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그림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종목 바라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들고 계신 분들이야 뭐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되는 거고, 신규로 좀 노려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지켜주는 자리 지켜주는지 꼭 확인하시고, 아니면 좀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신다면 20분봉이나 30분봉이 정배열로 돌아서는 그림을 꼭 보고, 이렇게 3분봉이나 1분봉처럼 돌아서는 그림을 보고 뭐해라? 투자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텔콘 RF제약 같은 테마죠. 근데 좀 느리죠? 약하고, 얘도 1분봉 3분봉, 얘는 아직 3분봉도 다는 안 돌렸네요. 20분봉 30분봉도 여전히 하락 추세죠. 그러니까 눌린다라는 거고. 자, 월봉으로 보면 변곡이 깨진 자리죠. 그죠? 변곡이 깨진 자리인데, 여기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실제적으로 거래가 강하게 들어왔던 시가 여기, 그리고 밑에 저가가 여기에요. 그럼 지금의 자리가 깨고 내려앉은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 차례 더 누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인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거래가 갑작스럽게 강하게 터지고 평균적인 거래량이 잡혀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얘의 모습은 뭐다? 요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그림. 요 그림.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저점이 어디예요? 여기죠? 4,600원. 4,600원까지도 열려있는 종목이긴 해요. 올라오면 5일선을 쳐 박았고 거래도 안 들어왔으니까. 이걸 또 주봉으로 보면 제가 얘기하는 모습이 어느 정도 또 멈춘 거야 뭐야. 통신이 끊겼네요. 주봉으로 돌아오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느 정도 실제로 거래가 강하게 들어왔던 자리가 요 자리지만, 이 봉을 완성하는 자리의 시점은 어디예요? 여기에요. 4,700원 혹은 4,600원대. 그죠? 4,600원대. 그럼 요 자리부터가 이 상승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열어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큰 추세는 아직 변한 건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 거래가 강하게 들어오지 못하니까 결국엔 이 자리도 다시 확인하는 모습이에요. 이 자리. 그쵸? 오늘 5,870원 이 자리를 다시 확인하는 모습이다. 왜? 올라탔다가 결국엔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았으니까 올라오면서 이 자리를 다시 확인한다라는 거고, 거래가 이제 한번 확인했으니까 오늘의 이 자리, 이게 못해도 얘는 단기적으로는 5,100원을 종가상 이탈하지 않아야 적은 거래량, 오늘 같은 요런 거래량으로도 뭐다? 이 자리를 한번 뚫고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5,100원을 한번 깨고 내려앉는다면 다시 올라올 때 뭐 해야 돼? 또 이 자리를 테스트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는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 그럼 그때가 진짜 상승의 초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얘는 거래가 안 들어오고 힘이 없으니까 이 구름대 안으로도 제대로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얘를 넣어놔서 여기서 이쪽으로 뚫고 올라갈 거냐? 이렇게 뚫기에는 힘없어 보이고,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에서 안 들어가고 옆으로 기다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은 더 높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안 나올 거면 뭐다? 뉴스, 이슈가 꾸준하게 생성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래가 좀 못해도 이 이상은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거래가 너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면서 저항을 하나하나 다 테스트한다. 다 인사성이 바른 애죠. 지나가면서 동네 어르신들한테 다 인사하는 형국이에요. 얘는 왜? 거래가 안 들어오니까.
만나는 애들마다 족족족 말을 거는 스타일이에요. 눈에 띈다라는 거죠. 좀 재빠르게 막 축축축축축 움직여야 되는데 눈에 좀 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모습인 거고요. 추세적으로 확실하게 반전을 돌려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5,700원 위로 올라타는 그림이 가장 안정적이다. 뭐 꼭 그러지 않더라도 5,500원 위로만 올라와서 지지해도 크게 나쁘진 않다. 그 이상 저점을 또 확인할 확률은 없다라는 거고, 안전하게는 이 5,700원 위에서 지지하는 거 보고 물타는 게 제일 안전하다. 물리신 분들은 안전하다는 거고, 그런 흐름만 나타난다면 또 한 차례 올라오면서 7,200원 정도까지는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자리까지는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는 모습을 분명히 그릴 수 있다. 그러려면 뭐 여기 올라타는 조건을 꼭 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일진공도 뭐 어차피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뭐 한일진공과 텔콘, KPM테크 같은 테마지만 텔콘이 가장 강하고 그 다음에 한일진공, 그 다음에 텔콘이 잘못했네요. KPM이 제일 강하고 그 다음이 한일진공, 그 다음에 텔콘이에요. 한일진공이 텔콘보다 나은 이유는 그냥 가볍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가볍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도 똑같은 수급이 들어오는 양이라도 적은 돈으로 조금 더 빠르게 올릴 수 있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어찌됐든 강한 상승이 나오고 여기서 뭐 하락이 크게 떨어지면서 일단 물량이 나갔어요. 나가고 다시 한번 들어오는 척 하다가 물량이 나간 그림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시 들어오는 거래량이 현재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가가 주저앉는다라는 거고, 주저앉는다라는 거고, 그런 하락 자체가 열려있는 자리가 원래 기존에 좀 흐름을 이어가는 그림이 1,050원이었거든요.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그림일수록 좀 더 빠르게 다시 한번 이 1,600원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이었는데 이 자리를 일단 이탈을 했단 말이에요. 언제? 오늘이죠. 이번 달이니까 오늘이네요. 오늘 이탈을 저번 달 이탈을 좀 해주고 오늘 이제 다시 땡겼다가 눌리는 모습인 건데 어차피 이번 달 안 끝났으니까 어찌됐든 이 자리를 올려다 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추세적으로 반전이 되는 자리는 당연히 눈에 보이듯이 1,200원 위로 올려다 놔야 되는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얘는 그래야 뭐한다? 한 번 더 1,400원에서 또 1,600원대 1,700원대까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직은 변곡점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 거래가 적다. 그러면 여기서 거래를 한 번 더 강하게 뽑아내주든 그게 아니면 적은 거래량으로 양봉으로만 마감해주고 이 다음 달에 거래량 좀 터트리면서 봉 하나 만들어주면 그게 변곡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어찌됐든 1,000원을 깨고 내려앉았다가 다시 1,000원을 회복시켜 놓는 그림이기 때문에 얘는 다시 한 차례 이 1,200원대를 확인하러 올라올 거다. 그죠? 1,200원 위로 올라와야만이 1,400원, 1,600원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내가 물려있는 사람이라면 1,200원을 지지하는지 보고 매수를 하셔도 무방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추가 매수를. 그게 아니라면 난 좀 공격적으로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1,140원 위로 올라와서 지지하는지를 꼭 체크하셔라. 1,140원입니다. 그 자리 위로 올라와서 오늘의 고점도 안 되네요. 1,140원 위로 올라오는 그림을 좀 만들어 줘야 되고, 어찌됐든 이 구름대가 현재는 하향이에요. KPM도 그렇고 텔콘도 그렇고 요렇게 내려가는 추세잖아요. 그죠?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라면 강한 이슈가 아닌 이상 이 안에서 버티다가 치고 올리는 게 가장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강한 이슈라면 여기서 뚫고 나가는 게 제일 왔다고. 괜히 애매하게 요 자리로 들어가면 위로 여기 밑으로는 여기지만 이게 꾸준하게 내려간다고요. 저점이 꾸준하게 갱신은 되지만 그래도 실패한 자리는 아니다라는 기준이 나오거든요. 그래도 얘는 좀 짧은 게 다행이에요. 그에 비해서 시스웨익이었나요? 시스웨익 말씀드렸죠. 요 자리가 단기 고점인 거고 뭔가 이슈가 나와야 3,000원까지 볼 수 있다.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자리죠. 얘네들이 요렇게 내려가잖아요. 구름대가 위로 여기까지, 밑으로는 요렇게. 그러면 결국은 이 안에 들어가더라도 저점이 지켜주는 자리가 구름대 하단이니까 결국은 이 자리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얘는 이 안에서 그냥 횡보하는 게 안전빵이라는 거죠. 그게 아니면 한번 뚫었다가 죽든지 뭐 그런 모습인 것처럼 뭐든 다 써먹을 때랑 활용할 때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어찌됐든 얘는 지금 1140원 위로 올라와야 물타기 시점, 혹은 1200원 위로 올라와야 안전하게 물탈 수 있는 시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자리는 분명히 뭐다? 한 번은 온다. 한 번은 분명히 이 1350원 혹은 1400원, 말씀드렸던 1600원까지는 한 번은 더 확인하고 죽어도 죽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차트의 그림이에요. 위에서 내려오는 장기평선을 이제 밑으로 내려앉으면서 밟아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지를 확인한다라는 거죠. 여기가 매물대고 확실하게 네가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그림이냐를 올려다 놓고 처음으로 밟아주는 자리예요. 밟았고 한 차례 올랐다가 다시 한번 누르면서 한 번 더 밟아서 그때가 지탱해주면 뭐다? 이제는 확실한 저점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은 분명히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녹화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공부방이나 리딩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